병원 옥상. 70대 남자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아이 참 위험해요. 옆에 있던 여자가 황급히 말렸어요.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손에는 구겨진 휴지로 만든 하얀 꽃. 여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이 남자는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에게 두 번째 청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42년 전 청혼하던 그때처럼. 이 부부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음행복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진 씨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 방으로 가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넘어질까봐,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 미끄러질까봐 늘 가슴을 졸였어요. 여보, 일어났어요? 방문을 열자 남편 박철수 씨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보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철수 씨가 수진 씨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직은 아내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멍했죠.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에요. 병원 가는 날이고요. 병원. 아, 그렇구나.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는 익숙한 듯 세면대로 남편을 이끌었죠. 세수하고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수진 씨는 남편이 세수하는 동안 고개를 돌려 한숨을 삼켰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어가는 남편을 보는 게 힘들었어요. 3년 전 일이었어요. 철수 씨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한 이야기를 10분 뒤에 또 하고 또 했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 그러려니 했어요.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된장찌개 끓인다고. 아, 그래? 내가 물어봤었나? 웃어 넘기던 일들이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집 앞 슈퍼에 갔다가 집을 못 찾아왔어요. 40년을 살던 동네였는데도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박수진 씨 맞으시죠? 여기 파출소인데요. 남편분이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요. 그날 파출소로 달려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던 눈빛이라니. 여보, 철수 씨가 수진 씨를 보자 울먹였어요. 미안해. 집이 어딘지 까먹었어. 나 이상한가 봐. 그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진단명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환자분의 해마 부분이 많이 위축됐네요.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빠르게 악화될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엄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큰딸이 전화로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알고 있었죠. 딸도 직장 다니며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걸요. 아들은 지방에 살아서 자주 오기 힘들다는 것도요.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너희 아빠 내가 돌볼게. 요양보호사를 쓰자는 제안도 거절했어요. 남편을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42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밤에 남편이 자다 일어나 나가려고 했어요. 잠옷바람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했죠.
수진 씨가 깜짝 놀라 말렸어요. 어디 가세요? 회사 가야지. 늦겠어. 철수 씨는 이미 10년 전에 퇴직했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아직도 출근해야 하는 거였죠. 오늘은 주말이에요. 쉬는 날이라고요. 주말? 아, 그렇구나. 다시 침대로 눕혔지만 1시간 뒤면 또 일어났어요. 그렇게 밤마다 반복됐죠. 수진 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혼자 나가면 어쩌나, 넘어지면 어쩌나, 늘 간이 콩알만해져 있었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3년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 밑에 검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손에는 힘이 없었죠. 남편을 부축하다 보니 허리도 자주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느 날 철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 정신이 또렷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다는 거 알아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머리가 안 돌아가. 방금 한 일도 기억이 안 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수진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밀려왔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아침에 일어난 철수 씨가 수진 씨를 보며 물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이. 저예요. 수진이요. 당신 아내. 아내? 내가 결혼을 했나요? 수진 씨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걸 잊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식사했는지, 약 먹었는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는 건 괜찮았죠. 하지만 자신을 잊는다는 건 세상에나 42년을 함께 산 사람을 모른다는 건 너무나 잔인했어요. 네, 우리 42년째 부부예요. 42년이나? 그렇게 오래됐다고요? 죄송한데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담담하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수진 씨는 욕실로 달려가 숨죽여 울었어요. 물소리로 흐느낌을 감췄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 거의 매일이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물었죠. 당신은 누구세요? 수진이에요. 당신 아내. 아내라고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대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철수 씨는 수진 씨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죠. 저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죠? 아내예요. 죄송합니다. 10분 후. 저기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아내요. 아, 네. 30분 후. 혹시 당신은 아내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참을성이 바닥나고 있었죠.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 수진이에요. 당신 아내라고요. 42년을 같이 살았어요. 왜 날 모르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철수 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죄송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 씨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수진 씨는 남편을 안았어요. 남편은 어색하게 서 있었죠. 자기를 안고 있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였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수진 씨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양원 자료를 찾아봤죠. 정부 지원 요양병원, 치매 전문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컴퓨터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어요. 마우스를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어요. 남편을 보내야 하나? 혼자는 정말 못 견디겠어. 하지만 클릭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당신 곁을 지킬게요. 42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했던 그 약속. 젊고 아름답던 시절의 약속이었어요. 수진 씨는 모니터를 껐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봄날이었어요.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데 철수 씨가 말했어요.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저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세요? 또 시작이에요. 수진 씨는 한숨을 삼켰어요. 아내예요. 아내. 아, 그렇군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수진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다른 눈빛이었죠. 근데 당신 참 예쁘네요. 네? 수진 씨가 놀라 남편을 봤어요. 철수 씨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진짜예요. 햇빛에 비친 당신 모습이 너무 예쁘세요. 42년을 같이 살면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수진 씨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요. 고마워요. 저기, 혹시 제가 당신한테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철수 씨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마치 처음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남학생 같았죠. 수진 씨는 웃음이 났어요. 슬픔과 기쁨이 섞인 묘한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커피 마셔요. 카페에 들어가자 철수 씨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제가 주문할게요.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 철수 씨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어요. 지갑을 꺼내는 손이 약간 떨렸어요. 카드를 떨어뜨렸다가 줍기도 했고요. 수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4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존재가 됐었죠. 설레는 감정 같은 건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자신에게 커피를 사주겠다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철수 씨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죠. 저기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에요. 박수진. 박수진. 예쁜 이름이네요. 저는 박철수예요. 알아요. 아, 그래요? 우리 아까 전에도 만났나요? 만났어요. 수진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수진 씨. 철수 씨가 수진 씨의 이름을 불렀어요.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죠. 저 이상한 말 같겠지만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해요. 당신 옆에 있으니까. 수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그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철수 씨가 걸으면서 계속 수진 씨를 힐끔힐끔 봤어요. 수진 씨가 웃으며 물었죠. 왜 자꾸 쳐다봐요? 아, 아니, 그냥요. 철수 씨가 손을 비비적거렸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기요, 수진 씨. 네? 혹시 제가 당신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수진 씨의 걸음이 멈췄어요. 어디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 당신 웃는 모습이, 걷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아요. 수진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철수 씨가 깜짝 놀라 수진 씨를 봤죠. 당신이 나를 기억할 리 없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당신 마음 어딘가에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철수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수진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둘은 손을 잡고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철수 씨는 수진 씨를 매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반응이 달랐죠. 당신은 누구세요? 아내예요. 아내, 그렇군요. 근데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라고 하셨죠? 다행이네요. 나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둬줘서 고마워요. 철수 씨는 매일 수진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매일 수진 씨에게 반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수진 씨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수진 씨를 바라봤어요. 산책할 때면 손을 꼭 잡았죠. 손잡아도 돼요? 당연하죠. 치매로 기억은 없었지만 마음 어딘가에 수진 씨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것일까요? 수진 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었죠. 비록 기억하지는 못해도요. 며칠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철수 씨는 수진 씨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여기 사람 많네요. 병원이니까요. 병원, 나 아파요? 검진 받으러 왔어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철수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철수 씨가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진 씨는 불안했지만 보내줬어요. 따라다니는 것도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았어요. 15분이 지났죠. 철수 씨가 안 돌아왔어요. 수진 씨는 초조하게 일어나 복도를 둘러봤어요. 남편이 보이지 않았죠. 간이 콩알만 해졌어요. 설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병원 직원에게 물어보고 화장실을 확인하고 복도를 뛰어다녔죠. 여보, 철수 씨! 병원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남편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옥상을 확인하기로 했죠. 문을 열고 올라가니 철수 씨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혼이 날 듯 놀랐어요. 여보! 수진 씨가 다급하게 달려갔어요. 철수 씨가 놀라 돌아봤죠. 수진 씨? 여기서 뭐해요? 찾았잖아요. 아, 미안해요. 화장실 갔다 오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철수 씨의 눈가가 붉었어요. 울었던 거예요. 괜찮아요. 이제 찾았으니까. 수진 씨가 남편을 안았어요. 무서웠어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철수 씨가 먼저 몸을 떼며 말했어요. 수진 씨, 네? 저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철수 씨가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구겨진 휴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죠. 서툰 솜씨로 만든 하얀 휴지꽃이었어요. 이거 당신 주고 싶어요. 수진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학생 시절 돈 없던 철수 씨가 가끔 선물해 주던 것. 휴지로 접은 하얀 꽃. 서툰 솜씨로 만든 똑같은 꽃이었기 때문이죠. 수진 씨. 철수 씨의 눈이 똑바로 수진 씨를 봤어요. 흐릿하지만 간절한 눈빛이었죠. 당신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 옆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당신 손을 잡으면 안심이 돼요. 갑자기 철수 씨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아이 참 위험해요. 수진 씨가 혼이 날 듯 황급히 부축했지만 철수 씨는 고집스럽게 무릎을 꿇었어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 씨와 평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수진 씨는 깜짝 놀라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죠.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외로웠던 날들, 힘들었던 순간들,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젊은 날의 철수 씨가 무릎을 꿇고 들꽃을 내밀던 날. 그때도 손은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어요. 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죠. 남편은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함께 산 시간도, 프로포즈도, 결혼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 똑같이 무릎을 꿇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2년 전 그때처럼. 네, 좋아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철수 씨가 활짝 웃었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미소였죠. 정말요? 진짜요? 진짜예요. 철수 씨는 서툰 손길로 휴지꽃을 수진 씨 손에 쥐어줬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아니, 여보. 수진 씨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철수 씨도 수진 씨를 꼭 안았죠.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수진 씨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수진 씨는 슬프지 않았죠. 당신은 누구세요? 아내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왜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 같거든요. 수진 씨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죠. 남편은 매일 자신을 잊었지만 매일 다시 사랑해줬어요. 매일 설레는 눈빛으로 자신을 봐줬죠. 매일 고맙다고, 좋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이름이 뭐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손잡아도 돼요? 당연하죠. 42년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설렘이 돌아왔어요. 남편의 한마디 한마디가 새롭게 들렸죠.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서랍에 넣어뒀던 요양원 자료를 꺼냈어요. 치매 전문 요양시설, 24시간 케어, 전문 의료진, 손가락이 종이 위를 더듬었어요. 그때 철수 씨가 방으로 들어왔죠. 뭐 보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진 씨가 자료를 감추려 했는데 철수 씨가 봤어요. 요양원?
누가 가요? 수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철수 씨가 자료를 가져가 보더니 말했죠. 여기 안 가요. 싫어요. 왜요? 당신이 없잖아요. 당신 없으면 무서워요. 철수 씨가 수진 씨 손을 잡았어요. 저 혼자는 무서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야 해요. 수진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철수 씨는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자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요. 수진 씨는 요양원 자료를 찢었어요.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안 가요. 우리 같이 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철수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수진 씨도 따라 웃게 됐습니다. 그 뒤로 작은 행복들이 계속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철수 씨가 말했죠. 좋은 아침이에요, 예쁜 사람. 산책을 나가면 철수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잡아도 돼요? 저녁을 먹고 나면 철수 씨가 물었죠. 오늘 행복했어요? 수진 씨는 매번 대답했어요. 네, 행복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밤에 남편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약 먹는 걸 잊어버릴 때, 화장실 가는 것도 도와줘야 할 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도 견딜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철수 씨가 또 휴지를 접고 있었어요. 또 꽃 만드세요? 네, 수진 씨 주려고요. 옥상에서 청혼한 그날 이후 철수 씨는 가끔씩 휴지꽃을 만들어줬어요. 매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서 수진 씨에게 꽃을 주고 싶어 했던 거죠. 수진 씨가 가까이 가서 보니 탁자 위에 휴지꽃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이미 많이 받았어요. 저기 화병에도 있잖아요. 수진 씨가 화병을 가리켰어요. 구겨지고 빛바랜 휴지꽃들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당신이 만들어준 거예요. 철수 씨는 신기하다는 듯 화병을 봤어요. 저 꽃들이 다 수진 씨 거예요? 네, 전부 제 거예요. 당신이 매번 만들어줬어요. 철수 씨가 빙그레 웃었어요. 그럼 이것도 드릴게요. 오늘 것도요. 새로 만든 휴지꽃을 수진 씨 손에 쥐어줬죠. 수진 씨, 네? 저 행복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행복해요. 수진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오렌지빛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어요. 노을 예쁘죠? 네, 예뻐요. 우리 내일도 같이 볼까요? 그럼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같이 봐요. 철수 씨는 내일이 되면 오늘을 잊을 거예요. 노을을 봤다는 것도, 이 대화도, 휴지꽃을 만들어준 것도 다 잊어버릴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내일이 되면 또 수진 씨를 사랑하고 또 휴지꽃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모레도 글피도 계속. 매일 처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박철수 씨였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철수 씨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죠.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 했어요. 말도 예전만큼 유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수진 씨를 보면 웃었어요. 당신 좋아요. 이제는 긴 문장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나도 좋아요. 수진 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반지가 낀 그 손을요. 의사는 말했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고. 언젠가는 말도 움직임도 힘들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수진 씨는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보, 네, 사랑해요. 수진 씨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철수 씨는 수진 씨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웃었죠.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매일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계속될 거예요. 끝까지요. 사랑은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 주세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테니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